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만보 걷기를 좀 실천하는 편이라서 주로 요즘 위험한 칼부림 사건도 많고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안전한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안을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택가에도 음식점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어떤 고깃집이 있는데, 그 명륜 진사갈비라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막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지역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연기가. 한 50m 떨어져 있는데도 연기가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밤에 고기를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반찬 해서 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딱히 먹는 거를 아주 탐하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배부르면 된다는 주의, 뭘 먹는 것보다는 그냥 배만 차면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식도락을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막 먹는 거 사진 막 계속 올리고, 막 저는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맛집을 7시간 기다렸다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먹는 걸 위해서 자신의 정말 생명 같은 시간을 7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영양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 버리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지 않고 그 양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고 잘 관리해서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요. 걷다 보면은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넘쳐나요. 사람들이 막 쟁여놓고 그거를 유통기간 안에 먹지 못해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무한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식당들에 넘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10조당 아이들이 한 명씩 아사하고 있잖아요. 지구의 한 쪽에서는 배고파서 굶어 죽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배불러서 다이어트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어지는 걸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음식이란 무엇인가, 음식이 인간한테 무엇을 주는 건가, 먹기 위해 사는 건가, 살기 위해 먹는 건가,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기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먹는 것이 상큼한 기쁨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된다면 그건 너무 슬픈 게 아닌가. 그래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동물과는 좀 다른 어떠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또한 술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막 고성방거하고 막 싸우고 노래 부르고 막 구토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부패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저는 좀 제 스스로를 많이 절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무너진 분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브이로그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반찬이 굉장히 좀 소박한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런 걸 따라서 좀 소박한 반찬을 넣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마트에 갔다가 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굴비 하나에 9,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세 마리에 조그만 거 12,000원. 물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에 우리나라가 이르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물가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물가에도 우리가 물건을, 그 음식을 사서 버리는 것들을 계속하는 이런 낭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린 좀 더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음식 식생활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또한 굉장히 건강이 되어서 내 몸을 기운나게 만들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나요? 그 음식들은 비단 그 비싸고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소중한 사람이 주었던 그런 음식이 아니었을까. 제가 기억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제가 배가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아픈 게 며칠이면 원래 되는데 일주일 이상 좀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반쪽에 미소 된장국을 끓여준 적이 있는데 그 된장국을 먹고 제가 나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된장국이 무슨 약도 아닐 텐데 굉장히 치유의 힘이 있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자, 좋은 것들을 추구하자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음식 안에도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라탕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마라탕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막 일주일에 막 두 번씩 꼭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연 그런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 하면 좀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음식 안에도 되게 좋은 철학과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구입하는 식재료 중에서 못난이 사과가 있는데요. 오늘도 못난이 사과 사갖고 왔는데 농부들이 열심히 재배했지만 낙과가 되어서 흠집이 생긴 그 못난이 사과를 아삭아삭 먹으면서 농부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또한 소박한 음식이 주는 참 기쁨, 절제하고 청빈한 삶이 주는 참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화려하게 차려 먹고 7개씩 차려 먹고 막 냉동실에 쟁여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절제한 식생활은 이제는 기후 위기가 다가온 이 시점에서 정말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 돌아보면서 그 안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적인 모습도 있다면 좋겠죠? 버려지지 않는 식생활, 소박한 식생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건강한 식생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